나이 지긋한 그런 어르신들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그중에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를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걸 자꾸 남한테 들려주고 밖으로 내뱉고 싶은 욕구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짧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하나의 길고 좀 완성되고 그럴듯한 매체에다 싣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책을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작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춘문예나, 맞아요. 신춘문예나 아니면은 각 문예지에서 공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신춘문예 당선. 그러면은 일종의 작가 자격증 비슷한 것을 따게 됩니다. 선배 작가들이 추천을 해주고 인정을 해준 그런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지 바로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 공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만 작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작가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극장에 걸려있는 그 많은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순조롭게 제작이 되고 뭐 진행이 되고 캐스팅되고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10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고 기획이 되면요. 중간에 한 8편 정도는 무산이 됩니다. 저는 3편의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는데 단 한 편도 영화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시나리오 작가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쓴 시나리오가 또 무산이 됐을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묻혀버리는 것이. 보통 시나리오 한 편을 쓸 때 시놉시스를 저의 경우는 100번을 고쳤습니다. 정말 100번을 고쳐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다시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2권짜리 소설로 나왔고요. 그게 바로 저의 첫 책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그 새로운 시대에 편승해서 저도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는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가 요즘 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컨텐츠가 있다. 그리고 꼭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작가로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대신에 작가가 되기는 쉬워진 세상이에요. 훨씬 더 길은 넓어졌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SNS 이런 걸 통해서 쓰고 싶은 이야기들, 그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엉망으로 글을 썼던 분들이요, 점점 나아져요. 피드백을 받고 본인도 과거에 쓴 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글을 수정해 나가거든요. 놀랍게도 필력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종이책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에서도요, 블로거들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현대적인 툴을 통해서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게 꿈을 이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出版사 편집자들이 자격되는 작가만 컨택을 했어요. 그리고 투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읽지도 않고. 읽어보나 마나야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작가로서의 스펙이 없어도 컨텐츠가 좋다. 조금만 의논해서 다듬으면 훌륭한 책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주
출판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작가로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냥 나는 오로지 글만 써서 나는 먹고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디지털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자들이 될 예비 독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글을 풀어나가는 것의 내용들,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접촉면을 넓히는 거죠. 팬들을 늘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책을 냈을 때에 그걸 지지해 줄 사람들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서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책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글로서의 상품이 되어 나왔을 때 그 팬들이 소비자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마케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을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컨텐츠를 뭔가 새로운 기술, 재미있는 미디어 이런 것과 결합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걸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을 해서는 작가로서 생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요새는 SNS에 한 줄 글 쓰는 거 또는 세 줄 정도 글 쓰는 것을 모아서 책이 되어 나오는 경우까지도 발견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수준의 글이 과연 책으로? 이랬던 그런 글들도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꼰대라고 불리죠. 기존 시장에만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일 뿐이고요. 그런 종류의 감성을 공유하는 작가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감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떤 팬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글을 쓰고 또한 앞으로의 시장까지 동시에 개척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기 싫다. 이거 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툴을 이용하는 게.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글만 쓰면서 사는 방법이. 바로 장르 문학인데요. 장르 문학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들어는 보셨죠? 근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그게 뭔지. 다 장르 아닌가? 소설도 장르고 뭐 에세이도 장르인데 장르 문학이란 게 뭐지?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로맨스 소설, 그리고 무협 소설, 그렇죠? 판타지 문학, 또 조금 야한 소설? 이런 것처럼 어떤 예술적인 그런 추구라든지 아니면 의미, 정보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가볍게 즐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창작되는 그런 문학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장르 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스낵컬처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장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거 너무 문체가 좀 형편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너무 얕고 가볍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폄하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장르 문학이 작가들이 본인이 쓴 원고,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가를 받는데 성공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글을 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고려를 하고 기존 문학에 대해서 미련이 많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아니다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글을 많이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예전 같으면 말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대화톡, 그렇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버리죠. 예전에는 다 말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글 쓰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치 있는 글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영역이 내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전략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존을 좀 생각해서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글쓰기, 이걸 하면서 나는 배고픈 예술가로 살겠다. 예,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문학이라는 것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조차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낭만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문학의 권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작가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시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새로운 미래의 틀을 먼저 장악하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 두시면 많이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저처럼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수많은 작가 지망생 분들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